어느덧 2025년 절반이 속절없이 흘러갔죠. 상반기 내내 재물 걱정, 사람 문제, 답답한 흐름 속에서 정말 많이 버텨오셨죠. 하반기엔 좀 숨통이 트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고비가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요즘 보면 괜히 마음이 헛헛하거나 사소한 일에도 속이 더 복잡해지고 지갑도 계획도 어딘가 허전하게 느껴지는 순간 더 자주 찾아오셨을 겁니다. 열심히 해도 뭔가 자꾸 비어 보이고 나만 이렇게 뒤처지는 건가 싶은 순간들도 은근히 늘어나셨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요즘 그런 순간 느끼신 적 있으세요? 그런 감정, 특히 1962년생 이민생, 호랑이띠 분들이라면 더 깊숙이 느끼셨을 겁니다. 호랑이띠는 원래 대담하고 직관적인 기운을 타고났지만 2025년의 흐름 속에선 그 강한 기운마저도 유독 조심스럽게 눌리는 묘한 시기가 반복됐거든요. 혹시 요즘 평소 하던 일인데도 괜히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진 않으세요? 작은 실수 하나에도 괜히 스스로를 더 몰아붙이고 생각은 많은데 현실은 그만큼 따라주지 않는 느낌 더 자주 겪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 변화에 호랑이띠 분들은 특히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대담한 만큼 내면의 예민함도 섬세하게 깔려있기 때문이죠. 그도 그럴 게 돌이켜보면 상반기의 시간은 묘하게 같은 자리를 맴돌았죠. 여러분도 올해 초 괜히 상황이 제자리 걸음 같다는 느낌 받으셨나요? 늘 하던 일인데 왠지 가슴 한쪽이 더 답답해지는 순간 느껴지신 적 있으세요? 괜히 작은 실수 하나에도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지고 생각은 많은데 현실은 그만큼 안 따라주는 느낌 자주 겪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 감정 사실 누구나 겪어요. 특히 1962년생 이민생, 호랑이띠 분들은 그런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입니다. 호랑이띠는 본래 대담하고 직관적인 기운을 타고났죠. 하지만 2025년 흐름 속에서 강한 기운마저도 조심스럽게 눌리는 묘한 느낌 체감하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게 2025년의 상반기는 참 묘한 흐름이 반복됐습니다. 올해 초부터 4월까지 호랑이띠에겐 갈등과 정체 그리고 내면의 혼란이 교차하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1월 정축월과 2월 무인월엔 마음은 급한데 상황이 쉽게 풀리지 않았죠. 특히 2월 무인월엔 대인관계에서 미묘한 오해나 피로감이 쌓인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3월 기묘월부터는 희미하게 기회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확실성과 내면의 흔들림도 같이 올라왔습니다. 4월 경진월엔 현실적인 선택을 강하게 요구받는 분위기였습니다. 일, 인간관계, 가족 문제에서 결정을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됐죠. 그리고 5월 신사월로 접어들며 본격적인 변곡점이 시작됐습니다. 신사월의 금기운과 사화의 만남은 호랑이띠의 목기운을 눌러 외부 자극이 강해지는 구조였죠. 쉽게 말해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현실로 드러나며 감정적 폭발이나 관계 갈등이 많아질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희망적인 부분은 5월부터 시작된 흐름이 호랑이띠에게 정리와 선택에 기회를 주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마음의 짐을 덜고 오래 끌어온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었던 분도 분명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6월 이모월의 기운이 그 흐름을 어떻게 바꿀지가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모월은 수기운과 화기운이 강하게 부딪히는 구조입니다. 호랑이띠에겐 이 시기 감정적 출렁임과 현실적 압박이 동시에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걸 반대로 보면 그동안 감춰졌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타이밍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 시기엔 내면의 흐름을 먼저 다듬고 불필요한 감정 소비를 줄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재물, 직업, 인간관계 쪽에서 그동안 미뤄온 선택을 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최근 체감상 작은 말실수나 오해로 마음이 상했던 적 많으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모월의 시작 신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급함보단 관찰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상반기의 흔들림을 하반기의 도약으로 바꿀 수 있는 결정적 시기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운세라는 건 단순히 띠나 출생연도로만 완전히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성별, 양력과 음력, 생일, 태어난 시간, 그리고 이름의 한자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보다 정밀한 운세 해석이 가능하죠. 오늘 드리는 운세는 출생연도와 띠를 중심으로 흐름을 살펴보는 기본적인 참고용 분석입니다. 개인의 사주 구조에 따라 체감하는 운세는 다르게 느껴질 수 있으니 마음의 나침반처럼 가볍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7월 운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여러분 자신에게 한마디 건네볼까요? 잘해왔어. 이 말 한마디가 당장의 보상은 아닐지 몰라도 헛되게 살진 않았구나. 누군가는 나를 인정해주는구나. 그런 마음을 조용히 안겨줍니다. 그러니 오늘은 누군가가 아닌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 잘해왔어. 그렇게 인사해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운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되어줄 수 있어요. 이제 그 따뜻한 마음을 안고 2025년 7월 여러분에게 어떤 흐름이 들어오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아주 짧게 2024년 흐름을 짚어볼게요. 작년 2024년은 이민생 호랑이띠 분들에게 버티고 정리하고 숨 고르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대인관계나 가족 문제에서 꼬인 실타래처럼 답답한 흐름을 많이 체감하셨을 거예요. 고비는 많았지만 그만큼 내면이 단단해진 해였죠. 그리고 2026년 예고성 조언도 드릴게요. 2026년은 새롭게 판을 다시 짜는 해입니다. 과거 틀을 깨고 완전히 새로운 방향 설정이 필요한 흐름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2025년 하반기 흐름을 한눈에 정리해 볼까요? 올해 하반기는 쉽게 말하면 긴장과 기회가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앞만 보고 뛰기보단 한 발 물러서서 판을 읽을 때입니다. 먼저 7월 개미월부터 볼게요. 개수와 미토가 만나는 구조죠. 호랑이띠의 목기운 입장에선 토가 부담을 주고 수는 조금 숨통을 트여줍니다. 즉 겉으론 평온해 보여도 속으론 잡음이 많은 달입니다. 특히 직장이나 가족 내에서 이거 괜찮은가 싶은 작은 의심이 싹틀 수 있어요. 이럴 때 지나친 확신이나 감정적 선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8월 갑신월, 여기서 첫 번째 변곡점이 옵니다. 간목과 신금의 충돌 구조가 강하게 작용하거든요. 호랑이띠의 목기운이 외부로 뻗어나가려는 시점인데 금기운이 나를 세우며 방해하는 흐름입니다. 실제 최근 상담하신 분 중 괜히 오래된 지인과 다퉜다, 작은 말실수가 크게 번졌다 하시는 분들 많으셨어요. 이 시기에 그런 일이 쉽게 생깁니다. 그래서 8월엔 의사소통에서 신중함이 무조건 필요해요. 계획도 섣부르게 변경하지 마시고요. 9월 을유월로 넘어가면 을목과 유금의 관계가 더 미묘해집니다. 부드러운 듯 보이지만 속으론 상극이 쌓이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특히 말 한마디에 사람 잃는다는 옛말을 새겨 들으셔야 해요. 겉으론 웃어도 속으론 서운함이 남는 일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 10월 병술월입니다. 여기서 흐름이 크게 바뀝니다. 병화와 술토의 조합인데요. 호랑이띠에겐 에너지가 확 올라오는 시점입니다. 쉽게 말해 기회도 생기고 갈등도 동시에 불붙는 구조죠. 직업이나 재물 쪽에서 과감히 움직여도 좋지만 무리수는 절대 금물입니다. 특히 실제로 10월에 중요한 계약이 있다 하시는 분들 꼭 꼼꼼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11월 정해월로 가면 정화와 해수가 만납니다. 물과 불의 충돌 구조가 긴장감을 높여요. 이 시기 직업이나 대인관계에서 불필요한 충돌 피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마지막 12월 무자월 토기운과 수기운이 뒤섞이며 마무리 흐름이 잡힙니다. 한 해 동안 흔들렸던 것들이 서서히 정돈되는 시기죠. 다만 건강이나 금전 쪽에서 느슨해지는 경계심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겨울철 체력 저하, 감기나 위장장애 꼭 조심하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하반기는 7월 9월은 방어적 전략, 10월 12월은 선택적 공격으로 흐름을 나누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8월과 11월 이 두 달은 갈등이 커질 수 있는 위험 시점이고 10월은 실질적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체감상 최근에도 괜히 피로하고 사람들과 엇박자난다 느끼신 분 많으실 텐데요. 그게 하반기 예열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럴수록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기운의 큰 흐름을 미리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언 하나 더 드리면 하반기엔 중심 잡는 소품 하나 추천드릴게요. 작은 나무 장식 또는 초록빛 소품을 책상이나 현관에 두시면 목 기운을 살려 안정감과 균형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면 하반기 흐름 충분히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돈이라는 게 참 묘하죠. 있을 땐 편안한 것 같다가도 막상 쓰고 나면 허전함이 밀려오는 순간 누구나 느껴보셨을 겁니다. 특히 자녀가 독립한 이후 집안 살림을 다시 돌아보면 그 허전함이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재정 구조에서도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1962년생 이민생 호랑이띠 분들, 지금 그 과정을 조용히 겪고 계신 분 많으실 텐데요. 이번 2025년 하반기 재물운은 바로 그런 흐름에 매우 밀접하게 맞물려 돌아갑니다. 하반기 첫 문을 여는 7월 개미월은 수와 토가 만나는 조합입니다. 호랑이띠 목기운 입장에선 토가 부담을, 수가 숨통을 틔우는 구조죠. 자녀 독립 이후 고정비는 줄었는데 왠지 돈이 안 모인다? 그게 바로 이달의 흐름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상 못한 지출이 생기거나 소소한 소비가 자꾸만 쌓이는 달이에요. 특히 7월 15일, 26일 즈음엔 큰 돈이 아니더라도 불필요한 지출이 슬그머니 빠져나가기 쉽습니다. 반대로 8일과 28일은 소득 정리, 투자 계획, 재정 점검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이날들을 잘 활용하세요. 8월 갑신월로 넘어가면 갑목과 신금의 상극이 본격적으로 작용합니다. 호랑이띠에겐 외부 충돌이 많아지고 돈의 흐름도 불안정해집니다. 이때는 급한 결정만큼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투자 관련해선 달콤한 말에 혹하지 마세요. 자녀 독립 이후 남는 공간에 새로운 사업 구상하신 분들 8월은 기다리세요. 서두르면 손해가 큽니다. 9월 을유월은 을목과 유금의 미묘한 긴장 구조로 지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요즘 실제로 돈 나갈 때는 줄었는데 카드값은 왜 줄질 않지? 하시는 분들 많으셨죠? 그게 바로 이달의 실체입니다. 소소한 소비라도 이번 달엔 꼭 줄이세요. 또 9월 10일과 22일은 특히 신용카드 사용을 조심해야 하는 날입니다. 반면 6일, 17일엔 재정 구조를 재정비하거나 보험료, 자동이체 점검하기 딱 좋은 날이니 꼭 캘린더에 표시해 두세요. 10월 병술월이 되면 병화와 술토의 조합으로 재물의 흐름이 확실히 정리되는 분위기가 옵니다. 이때는 실질적인 재산 재정비의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자산을 리모델링하거나 필요 없는 구독료, 자동이체 항목을 과감히 정리하세요. 또 이달엔 집안의 작은 투자, 인테리어나 수리 계획도 나쁘지 않습니다. 11월 정해월은 물과 불의 상충으로 혼란이 커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부동산 투자나 고위험 상품은 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자녀와 금전 문제로 의견 충돌이 예상됩니다. 독립했으니 손 뗐다고 생각했는데 싶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감정 섞지 말고 서로의 계획을 조율하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마지막 12월 무자월, 토와 수가 엇갈리는 구조입니다. 한 해 재정 마무리를 차분히 하기에 좋은 달입니다. 특히 12월 5일, 20일 즈음엔 연말 정산, 자산 점검, 내년도 재정 계획 수립에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 반면 14일과 27일은 지출이 늘어나거나 계획 밖 소비가 툭 튀어나올 수 있어요. 이날은 가급적 외출 지출을 조심하세요. 이번 하반기 호랑이띠와 궁합이 상대적으로 좋은 띠는 개띠입니다. 개띠는 토기운을 갖고 있어 불안정한 재물 흐름을 일시적으로나마 안정시켜줄 수 있죠. 반면 원숭이띠와의 관계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기운의 강한 상대와 엮이면 재정 갈등이나 금전 손실이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요약하면 2025년 하반기 재물운은 지출 통제와 구조 조정이 핵심입니다.
성급한 투자보다 천천히 바탕을 다지세요. 사실 마음이 아무리 단단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세상이 흐릿해질 때가 있죠. 요즘 들어 가만히 있어도 가슴이 답답하다. 밤에 누워도 뒤척이다 잠이 든다. 하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1962년생 이민생 호랑이띠 분들에게 2025년 하반기 건강운 흐름을 조용히 짚어드릴게요. 하반기 첫 관문인 7월 개미월 수와 토의 기운이 겹치며 몸의 중심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 쪽 가슴 답답함이나 심계항진 증상이 올라올 수 있어요. 최근 상담하셨던 한 분도 평소엔 멀쩡한데 조용히 앉아있다가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더라 하셨는데 바로 이런 기운 때문입니다. 이달엔 뜨겁고 짜고 기름진 음식, 특히 야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혈압 변동도 생기기 쉬운 구조라 식단을 담백하게 규칙적인 수면 루틴이 중요합니다. 또 7월 12일과 25일 즈음엔 과로나 무리한 일정 피하세요. 반대로 8일, 28일은 건강검진이나 생활습관 개선 시작하기 좋은 날입니다. 8월 갑신월로 넘어가면 간목과 신금의 상극이 몸에 쌓인 피로를 확실히 드러냅니다. 이달엔 특히 어깨 뭉침, 두통, 소화불량 증상이 쉽게 나타날 수 있어요. 밥은 먹었는데 속이 더부룩하다. 자고 일어나도 피로가 안 풀린다. 느끼셨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특히 심장 쪽으로 피로가 몰릴 수 있어 과로와 스트레스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9월, 6월엔 을목과 유금이 부딪히며 면역력 저하, 장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변비, 위염, 잦은 소화불량, 슬그머니 올라올 수 있어요. 이 시기엔 특히 찬 음식, 밀가루 음식 줄이고 따뜻한 국물, 소화에 좋은 부드러운 식단이 필요합니다. 또 9월 5일, 17일엔 건강운 회복에 좋은 날입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산책으로 몸을 풀어주세요. 10월 병술월로 넘어가면 불의 기운이 강해지며 기력은 올라오지만 그만큼 소모도 빨라집니다. 몸은 가벼운데 오히려 속은 허전한 느낌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과도한 활동, 무리한 운동은 금물입니다. 이번 달엔 혈압 관리, 심장 리듬 체크, 스트레스 해소법을 생활 속에 꼭 넣어주세요. 11월 정해월은 수와 상극으로 몸의 에너지 균형이 깨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이때는 특히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자는 건 자는데 깊이 잠들지 못한 느낌. 그게 이달의 흐름입니다. 이럴 땐 잠자기 전 따뜻한 차 한 잔, 스마트폰 멀리하기, 심호흡이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12월 무자월엔 수기운이 강해지며 몸은 회복되지만 속이 냉해질 수 있어요. 겨울철 특유의 한기가 위장과 장 쪽에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으니 속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무거운 식사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 하반기 관계 속에서 호랑이띠와 궁합이 좋은 띠는 토끼띠와 돼지띠입니다. 토끼띠는 목기운을 살려 호랑이띠의 무거운 기운을 부드럽게 다독여주고 돼지띠는 수기운으로 내면 에너지를 보충해줍니다. 반면 닭띠와는 상극입니다. 금기운이 강한 닭띠는 호랑이띠의 흐름을 막아 피로와 갈등을 키울 수 있어요. 이번 하반기엔 닭띠와의 불필요한 논쟁을 가급적 피하세요. 이번 건강운을 두 줄로 정리하면 몸을 재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속을 따뜻하게 다독여야 할 시기입니다.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생계를 위해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존재감을 확인하는 공간이 되고 마음을 기대는 벽이 되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일터가 마냥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최근 상담하신 분 중에 노인 일자리에서 괜히 눈치만 느껴지고 사소한 말에도 혼자 소외되는 느낌이 든다 하셨던 분 계셨죠? 그게 바로 지금 1962년생 호랑이띠 분들의 하반기 직업운 흐름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올해 하반기 호랑이띠의 직업운은 자리 잡기와 방향 찾기가 교차하는 흐름입니다. 먼저 7월 개미월 수와 토의 기운이 겹쳐지며 직업 환경 자체는 안정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속으론 소속감에 대한 의문이 조용히 피어오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나는 여전히 이곳에 필요할까? 하는 내면의 질문이 잦아질 수 있어요.
이럴 땐 내 역할을 확장하기보다 기존 틀 안에서 작은 성취를 쌓는 게 더 나은 선택입니다. 8월 갑신월로 넘어가면 간목과 신금의 충돌이 직장 내 긴장감으로 나타납니다. 일자리에서의 평가, 동료 간 미묘한 거리감, 상대방 말에 숨겨진 의미가 크게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이때 조심하실 부분 두 가지. 첫째, 사소한 경쟁심에 휘말리지 않기. 둘째, 내 감정을 속단하지 않기입니다. 실제로 8월 13일, 24일 즈음엔 오해나 실수로 인한 상대방과의 거리감이 생기기 쉽습니다. 반대로 6일, 18일엔 조용히 실력을 보이거나 관계 개선에 움직이기 좋은 날입니다. 9월, 을, 6월은 을목과 유금의 긴장이 더 세밀해집니다. 일의 디테일, 말 한마디의 무게가 더 크게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계약서, 세금, 공적인 문서에 두세 번 확인 필요합니다. 소외감이 더 커질 수 있는 흐름이라 이럴 땐 작은 성취라도 내 스스로 인정하는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10월 병술월은 병화와 술토의 조합으로 움직임과 기회가 확실히 열리는 시점입니다. 이달엔 그간 준비해온 일이나 숨겨진 능력을 내보이기에 딱 좋은 흐름입니다. 단 건강 리듬을 무시하면 기회도 흐트러질 수 있어요. 과로 무리한 일정 꼭 조절하세요. 11월 정해월은 물과 불의 부딪힘으로 내외부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노인 일자리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구조 변화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12월 무자월 수기운이 강해지며 차분히 방향을 잡을 수 있는 흐름입니다. 이때는 퇴직 후 삶 설계 혹은 자영업 지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정리하기 좋습니다. 또 이번 하반기 직업운의 긍정적인 띠는 돼지띠와 토끼띠입니다. 돼지띠는 수기운으로 내면에 지치고 흔들리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보완해주고 토끼띠는 목기운으로 성장과 회복의 흐름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원숭이띠와는 상극입니다. 금기운이 부각되며 불필요한 경쟁심이나 내적 긴장을 키울 수 있어 이번 하반기엔 관계 거리 유지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달 연애 결혼운을 정리하면 지나간 인연의 흔들림보다 내 안의 안정이 먼저 필요한 시기입니다. 참 묘하죠. 사람 관계라는 게 한마디에 마음이 환해지다가도 또 다른 한마디에 속이 꾹 눌리는 기분 자주 느끼셨을 겁니다. 1962년생 이민생 호랑이띠 분들의 2025년 하반기 대인관계운 차분히 짚어볼게요. 하반기 첫문을 여는 7월 개미월은 수와 토가 부딪히며 겉으론 평온한 듯해도 속마음은 쉽게 흔들리는 시기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과의 미묘한 거리감, 서로 말이 잘 통하지 않는 느낌이 조금씩 쌓일 수 있어요. 이럴 땐 대화를 늘리기보다 오히려 한 발 물러서 상대의 말 뒤에 숨은 의도를 읽는 게 현명합니다. 8일과 28일 즈음엔 오해를 푸는 타이밍이 들어오고 반대로 14일과 25일엔 작은 말실수가 크게 번질 수 있으니 표현을 신중하게 하세요. 8월 갑신월은 간목과 신금이 충돌하며 관계 속 긴장감이 올라갑니다. 특히 감정의 표면 위로 숨겨뒀던 불편함이 툭 하고 튀어나오는 달입니다. 이달엔 사소한 언쟁, 서운함을 표현하는 상대가 평소보다 많아질 수 있어요. 괜히 내가 예민한가? 자책하지 마세요. 기운의 흐름이 그런 때입니다. 중요한 건 상대방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특히 13일, 24일은 감정이 격해질 수 있어 대화는 최소화하세요. 반면 6일과 18일은 관계 회복을 위한 작은 행동이 좋은 결과로 돌아오는 날입니다. 9월, 을, 6월엔 을목과 유금의 조합으로 표면적으론 평온하지만 속으론 작은 불편함이 쌓이는 시기입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내면에 묘한 거리감이 남는 느낌, 그게 바로 이달의 흐름입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 오랜 지인과의 관계에서 작은 불신이 싹틀 수 있으니 이때는 큰 얘기보단 평소에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필요합니다. 10월 병술월은 병화와 술토가
긴장을 잠시 풀어주는 시기입니다. 이달엔 새로운 인연, 오래된 관계의 회복, 긍정적인 소통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자신의 페이스를 지나치게 강요하면 다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11일, 22일 즈음엔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관계 개선의 기회가 있습니다. 11월 정해월은 불과 물의 충돌로 내외부 감정의 흔들림이 강해지는 구조입니다. 이때는 평소 잘 지내던 사람과도 사소한 말 한마디에 서운함이 크게 다가올 수 있어요. 이럴 땐 굳이 모든 걸 표현하지 말고 한 걸음 떨어져 상대의 진심을 기다리는 게 더 좋습니다. 마지막 12월 무자월은 수기운이 강해지며 관계의 오해가 풀리고 잔잔한 흐름이 들어오는 시점입니다. 이때는 자신의 진심을 조용히 표현하면 관계의 안정감이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이번 하반기 관계운에 힘을 주는 띠는 토끼띠와 돼지띠입니다. 토끼띠는 목기운으로 호랑이띠의 거친 감정을 부드럽게 정돈해주고, 돼지띠는 수기운으로 내면의 피로를 자연스럽게 씻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닭띠와는 상극이 강합니다. 금기운이 부각돼 서로 말이 틀어지기 쉬우니 이 시기엔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이번 하반기 대인관계는 말보다 태도, 감정보다 관찰이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마무리로 재물운 두 줄로 정리하면 지출과 수입의 균형을 먼저 잡고 급한 결정은 미루는 게 유리합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참 묘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보다 곁에 있는 고양이나 강아지한테 속마음을 먼저 꺼내게 되는 날 생각보다 많으셨을 거예요. 특히 1962년생 이민생, 호랑이띠 분들은 그런 내면의 빈 공간을 더 선명하게 느끼는 시기입니다. 2025년 하반기 여러분의 연애와 결혼 운은 그 빈 공간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7월 개미월, 수와 토의 기운이 겹치는 이 시기엔 감정은 묵직해지고 표현은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특히 기혼이신 분들은 배우자와의 대화가 겉돌기 쉬운 흐름이에요. 같은 공간에 있는데 마음은 따로인 느낌. 그게 이달의 실체입니다. 이럴 땐 억지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작은 다정함, 예를 들어 아침 인사, 따뜻한 차 한 잔 권하기처럼 소소한 행동으로 거리를 좁히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싱글이신 분들은 혼자의 시간이 조금 더 깊어질 수 있어요. 특히 반려동물과의 교감이 유난히 큰 위안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7월 8일, 28일 즈음엔 소소한 표현이 상대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날이고, 15일, 26일엔 불필요한 언쟁을 피하셔야 합니다. 8월 갑신월은 갑목과 신금이 부딪히며 관계의 불편함이 더 도드라집니다. 기혼분들은 서로의 말이 상처로 남을 수 있어 표현을 부드럽게 다듬는 게 필요합니다. 괜찮아? 라는 한마디가 서운함을 덜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어요. 싱글분들은 새로운 인연이 다가올 수 있지만 상대의 진심을 바로 단정짓는 건 조심하셔야 합니다. 8월 6일, 18일엔 관계 개선의 기회가 들어오고, 13일, 24일엔 서운함을 키우는 대화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9월, 6월엔 을목과 유금의 긴장 구조로 관계의 묘한 벽이 생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달엔 침묵이 깊어질 수 있어요. 특히 오래된 부부 사이에선 말 없는 거리감이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싱글분들은 마음은 열리는데 상대와의 호흡이 엇갈릴 수 있는 흐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두르지 말고 상대의 속도에 천천히 맞춰가는 게 필요합니다. 10월 병술월은 병화와 술토의 조합으로 관계의 열기가 다시 피어오르는 시기입니다. 기혼분들은 그동안 미뤘던 여행, 작은 데이트를 계획하시면 관계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싱글분들은 새로운 인연을 만날 좋은 타이밍이 찾아옵니다. 특히 11일, 22일엔 뜻밖의 만남이나 관계 진전이 예상됩니다. 11월 정해월은 불과 물의 충돌로 감정의 파동이 강해질 수 있는 달입니다. 기혼분들은 오해나 불신이 갑자기 커질 수 있어 상대의 말을
다시 한번 곱씹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싱글분들은 자신을 과하게 꾸미기보다 내면의 편안함을 먼저 다듬는 게 더 좋은 인연을 부르는 방법입니다. 12월 무자월엔 수기운이 강해지며 관계가 차분히 정돈되는 시점입니다. 기혼분들은 그동안의 서운함을 털어내고 조용히 대화를 이어가기 좋은 흐름이고, 싱글분들은 자연스러운 인연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반기 궁합이 좋은 띠는 돼지띠와 토끼띠입니다. 돼지띠는 수기운으로 감정의 피로를 풀어주고, 토끼띠는 목기운으로 관계의 부드러움을 더해줍니다. 반면 원숭이띠는 금기운의 상극으로 관계를 경직되게 만들 수 있으니 적당한 거리감 유지가 필요합니다. 이번 하반기 연애 결혼운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소소한 다정함을 꾸준히 쌓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라는 건 멀리서 보면 따뜻한 울타리 같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때로는 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1962년생 이민생 호랑이띠 분들에게 2025년 하반기는 그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다양한 감정의 결이 진하게 엮여들어오는 시기입니다. 먼저 7월 개미월 수와 토의 만남으로 겉으론 평온해 보이지만 속으론 답답함이 조용히 쌓이는 구조입니다.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예전보다 건강 걱정이 더 커졌다 느껴지실 수 있고, 자녀와의 대화에선 뭔가 벽이 세워지는 듯한 미묘한 거리감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럴 땐 모든 걸 해결하려 하지 말고 작은 관심 표현, 예를 들면 부모님 안부 전하기, 자녀에게 따뜻한 한마디 건네기가 더 큰 울림을 줍니다. 8일, 28일 즈음엔 가족 내 소통을 부드럽게 풀어갈 기회가 들어오고, 15일, 26일엔 사소한 말이 오해로 번질 수 있어 표현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8월 갑신월은 간목과 신금의 상극으로 가족 내 긴장감이 살짝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형제자매 사이에서 재정 문제나 오래된 감정의 흔적이 불쑥 올라올 수 있어요. 이럴 땐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현실적인 조율과 시간을 두고 바라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특히 6일, 18일엔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가 유리하고, 13일, 24일엔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셔야 합니다. 9월, 을유월엔 을목과 유금의 부드러운 긴장이 가족 내 불편한 대화를 다시 수면 위로 올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 건강 걱정, 자녀의 삶에 대한 불안, 형제 간의 거리감이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론 천천히 쌓이는 시기입니다. 이럴 땐 큰 변화를 시도하기보다 평소보다 더 자주 가족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10월 병술월로 넘어가면 병화와 술토의 조합으로 가족 내 활력이 다시 피어오르는 시점입니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서 소소한 다정함, 예를 들면 함께 식사하기, 짧은 외출 계획하기가 큰 긍정의 에너지로 돌아옵니다. 이달엔 11일, 22일 즈음이 가족과의 소통을 더 깊이 이어갈 수 있는 날입니다. 11월 정해월은 수와 화의 충돌로 감정의 물결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가족 간의 오해, 서운함이 깊어질 수 있어 대화는 부드럽게, 감정의 폭발은 피하시는 게 더 현명합니다. 12월 무자월엔 수기운이 강해지며 가족의 분위기가 다시 잔잔해지는 흐름입니다. 특히 오랜 갈등이 풀릴 수 있는 시점이라 조용한 대화, 서로의 진심을 꺼내놓는 시간이 관계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하반기 가족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띠는 돼지띠와 토끼띠입니다. 돼지띠는 수기운으로 가족 내 갈등을 자연스럽게 다독여주고, 토끼띠는 목기운으로 부드러운 소통의 흐름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닭띠는 금기운의 상극으로 가족 내 긴장감이나 소통의 단절을 더 부각시킬 수 있어 갈등을 피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번 하반기 가족운은 말보다 마음, 행동보다 진심을 조금 더 꺼내는 시간이 중요한 흐름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가족운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소소한 온기를 쌓는 것이 핵심입니다. 살다 보면 참 의외의 순간에 누군가의 한마디가 묵직했던 마음을 풀어주는 때가 있습니다. 1962년생 이민생 호랑이띠 분들께
2025년 하반기 귀인운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이번 하반기 흐름은 도움이 필요할 때 기적처럼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분명히 들어옵니다. 다만 그 타이밍을 잘 알아채야 진짜 귀인의 손을 놓치지 않습니다. 먼저 7월 개미월 수와 토의 기운이 묵직하게 깔리는 시기입니다. 겉으론 큰 변화 없지만 소소한 관계 속에서 뜻밖의 조언이나 도움이 스며드는 구조예요. 최근 상담하신 분 중 동네 슈퍼에서 우연히 만난 오래된 지인 덕에 뜻밖의 정보를 얻었다는 사례가 있었는데 딱 그런 흐름입니다. 특히 8일, 28일 즈음엔 우연한 만남 속 작은 귀인의 기운이 숨어 있습니다. 8월 갑신월은 간목과 신금의 충돌 속에 겉으론 관계의 긴장이 커지지만 그 틈 사이로 중요한 귀인이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기엔 내가 평소 거리뒀던 사람 또는 오랜만에 연락 온 사람에게서 의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8월 13일, 24일엔 상대방 말의 진심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9월 을유월로 넘어가면 겉은 조용하지만 속으론 귀인의 기운이 천천히 자리 잡습니다. 특히 태극 귀인이 활성화되는 구조로 가족이나 오래된 인연 중 뜻밖의 사람이 나를 돕는 상황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별로 기대 안 했던 자녀가 중요한 결정을 도와줬다는 흐름도 이 시기에 많아요. 10월 병술월은 귀인의 기운이 가장 뚜렷하게 열리는 때입니다. 이달엔 천을 귀인이 작용해 내 능력을 인정해주는 사람 혹은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인연이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특히 11일, 22일 즈음엔 모임 참석, 외부 활동이 귀인과 연결되는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11월 정해월은 물과 불의 충돌 속에 관계의 흔들림이 강해지지만 그 흔들림을 다독여주는 사람이 곁에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이 시기 서운한 말보다 상대방의 진심을 먼저 보고 다정한 대화를 늘리면 뜻밖의 귀인으로 관계가 바뀔 수 있어요. 12월 무자월엔 귀인운이 차분히 정리되며 내 주변 사람 중 누가 진짜 내 편인지가 뚜렷해지는 시점입니다. 특히 12월 초중반 잔잔한 인연 속에서 내 마음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돋보입니다. 이번 하반기 귀인운을 더 끌어올리는 방법 하나, 평소 무심했던 작은 인연들을 소홀히 넘기지 않는 겁니다. 마음 열고 바라보면 오래된 친구, 평소엔 그냥 지나쳤던 사람도 뜻밖의 도움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끼띠와 돼지띠가 이번 하반기 귀인 흐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토끼띠는 목기운으로 내면의 답답함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돼지띠는 수기운으로 정서의 안정과 심리적 지지를 더해줍니다. 반면 닭띠와의 관계는 상극이 강하니 서로의 거리를 적당히 유지하세요. 결론적으로 이번 하반기 귀인운은 우연처럼 다가온 사람이 삶의 작은 돌파구가 되는 흐름입니다. 특히 경제 흐름이 흔들리고 지갑 속 빈틈이 더 크게 느껴질 땐 그런 인연 하나가 더없이 든든한 힘이 됩니다. 자, 이제 하반기 비청산 운 구체적으로 풀어볼게요. 돈이라는 게 묘하죠. 모으는 건 오래 걸리는데 나갈 땐 순식간입니다. 특히 빚이라는 건 마음 한구석을 조용히 눌러 늘 어깨를 무겁게 만들죠. 1962년생 이민생 호랑이띠 분들의 2025년 하반기 비청산 운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먼저 7월 개미월 수와 토의 기운이 경제 구조를 정비하는 첫 관문을 열어줍니다. 이달엔 갑작스러운 큰 돈의 흐름보단 소소한 지출 관리, 생활비 구조 조정에 집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최근 상담하신 한 분도 카드값은 줄었는데 왠지 통장 잔고가 늘지 않는다 하셨는데 그 흐름이 딱 이 시기입니다. 특히 8일과 28일 즈음엔 자동이체 정비, 불필요한 고정비 삭제를 시도하시면 좋습니다. 8월 갑신월은 간목과 신금의 충돌로 재정 상황에 작은 긴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기존의 대출 구조, 이자 상황을 다시 점검해야 할 시기입니다. 특히 6일, 18일엔 대출 상환 계획을 조정하거나 더 유리한 조건을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13일, 24일엔 충동적인 소비나 불필요한 지출을 조심하셔야 해요. 9월, 6월엔 을목과 유금의 긴장 속에 겉으론 평온하지만 속으론 작은 부담이 서서히 쌓이는 구조입니다. 이 시기엔 지출 통제보다 자산의 작은 재편성, 예를 들면 비효율적인 보험 정비,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 해지가 효과적인 선택이 됩니다. 10월 병술월은 본격적으로 부담을 덜어낼 핵심 타이밍입니다. 이달엔 작은 수입 증가나 뜻밖의 재정적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11일, 22일엔 대출 조기 상환, 일부 빚 정리를 실행하면 좋은 흐름입니다. 11월 정해월은 불과 물의 긴장 속에 잠시 흔들리는 구간이 옵니다. 이때는 큰 결정보다 기존 재정 상태를 조금 더 단단히 다지는 데 집중하세요. 마지막 12월 무자월엔 수기운의 안정 속에 경제적 마무리 흐름이 정돈됩니다. 특히 연말 정산, 소득 구조 점검, 필요 없는 지출 정리로 내년을 가볍게 준비할 좋은 시기입니다. 이번 하반기엔 천을귀인과 태극귀인의 도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10월과 12월 내 주변 사람, 오래된 지인 중 뜻밖의 조언이나 경제적 도움을 줄 사람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좋은 대출 전환 정보를 줬다. 가족이 뜻밖의 상환을 도와줬다. 이런 흐름이 충분히 예상됩니다. 하반기 빚 청산 운의 핵심은 조급함을 버리고 단계적으로 부담을 덜어내는 겁니다. 무작정 갚으려 하기보다 구조를 먼저 정리하고 도움의 손길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게 이 시기의 현명한 선택입니다. 가끔 아무렇지 않은 아침, 그저 평소처럼 산책을 나섰는데 문득 낯선 강아지가 다정하게 다가와 꼬리를 흔들고 그 짧은 순간에 묘하게 마음이 풀어질 때 있죠. 그런 예고 없는 선물 같은 순간이 2025년 하반기 이민생 호랑이띠 분들에게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 하반기 행운은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준비된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모습을 드러냅니다. 먼저 7월 개미월 수와 토의 조합으로 겉으론 평온해도 내면엔 고요한 긴장이 흐릅니다. 이달엔 작은 기회가 일상 곳곳에 숨겨져 있어요. 특히 산책길, 동네 마트처럼 평범한 장소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나거나 좋은 소식을 듣는 흐름이 강합니다. 길일인 8일과 28일 즈음엔 모임 참석이나 작은 투자 계획을 시도해 볼 만하고 흉일인 15일, 26일엔 쓸데없는 소비나 충동적인 결정은 피하셔야 해요. 8월 갑신월은 간목과 신금의 충돌로 내면의 흐름이 요동치는 시기입니다. 이럴 땐 감정의 잔물결이 크게 흔들리며 작은 말이나 상황에도 쉽게 마음이 이리저리 쏠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면 그 틈 사이로 새로운 인연이나 작은 행운의 씨앗이 스며들 수 있다는 뜻이죠. 특히 6일, 18일엔 금전적 기회나 소소한 당첨 운이 활성화되니 마음이 동하는 일이 있다면 그날을 노려보세요. 9월, 6월엔 겉으론 조용하지만 행운의 기운이 은근히 쌓이는 구조입니다. 특히 사람 사이에서 묻어두었던 좋은 관계가 뜻밖의 도움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실제로 최근 상담하신 분 중 옛 친구가 우연히 도움을 줬다는 얘기 많으셨습니다. 10월 병술월은 행운의 문이 크게 열리는 시기입니다. 특히 금전재물 쪽에서 뜻밖의 기회, 작은 복권이나 가벼운 투자에서의 이익이 기대됩니다. 11일, 22일 즈음엔 로또 구매, 작은 재테크 시도 혹은 중요한 결정에 도전해 보셔도 좋아요. 반면 15일, 27일엔 지나친 욕심은 오히려 기회를 흐트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11월 정해월은 물과 불의 긴장 속에 행운이 숨어드는 구조입니다. 이 시기엔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잡는 것이 행운을 부르는 열쇠가 됩니다. 12월 무자월은 차분히 흐름을 정리하며 작은 행운이 안정적으로 돌아오는 시점입니다. 특히 가족 모임이나 연말 정산, 작은 이벤트에서 뜻밖의 기쁨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하반기 궁합이 좋은 띠는
돼지띠와 토끼띠입니다. 돼지띠는 수기운으로 감정의 흔들림을 다독이고 토끼띠는 목기운으로 숨겨진 기회를 자연스럽게 키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하반기 추천 행운 번호는 4, 5, 6, 9, 10, 19입니다. 이 조합은 금토수의 균형을 맞춰 호랑이띠의 불안정한 흐름을 안정적으로 보완해주는 명리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추천 멘트 하나 남기자면 이번 달은 너무 큰 욕심보다 작은 설렘에 귀 기울이세요. 행운은 작은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이번 하반기 행운 로또운을 두 줄로 정리하면 준비된 마음 위에 작은 기회가 스며들고 가벼운 기대가 진짜 행운을 부르는 흐름입니다. 하반기 흐름 다시 한번 차분히 정리해드립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만 잘 챙기면 충분히 기회로 바꿀 수 있어요. 먼저 7월 개미월, 겉으론 평온하지만 속으로는 작은 답답함이 차곡차곡 쌓이는 시기입니다. 이달은 일이나 관계에서 억지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잠시 멈추고 숨 고르기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특히 부모-자녀 관계, 직장 내 소속감에서 마음이 묘하게 동떨어진 느낌을 자주 받으실 수 있어요. 이럴 때 작은 다정함, 소소한 일상의 리듬이 생각보다 큰 안정감을 줍니다. 8월 갑신월은 기운의 충돌이 본격화되는 때입니다. 간목과 신금의 대립 속에 대인관계, 일터, 가족 내에서 서로의 말과 마음이 엇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경쟁 구도나 의견 차이가 부각되면서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쉽게 흔들리기 쉬운 구조예요. 이럴 땐 조급함을 내려놓고 내 감정의 흐름을 먼저 차분히 살피는 게 필요합니다. 9월 을유월로 넘어가면 겉으론 평화로워 보여도 속에 쌓인 불편함이 조금씩 올라오는 달입니다. 말을 아껴야 할 때와 진심을 전해야 할 때를 잘 구분하는 지혜가 관계 안정의 열쇠가 됩니다. 특히 오래된 인연, 가족 내 문제는 한 번쯤 천천히 풀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10월 병술월은 행동과 선택의 시기입니다. 이달은 일, 관계, 재물 쪽에서 기회가 열리지만 건강 리듬을 놓치면 모든 게 흐트러질 수 있어요. 특히 자녀와의 관계 개선, 소소한 투자, 직업 내 자리 잡기 등 움직일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11월 정해월은 물과 불의 충돌 속에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관계 속 서운함이 크게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이럴 땐 큰 변화를 시도하기보다 내 안의 균형을 잡는 게 먼저입니다. 불필요한 논쟁, 급한 결정은 피하세요. 마지막 12월 무자월, 한 해의 흐름이 차분히 정돈되는 시점입니다. 이달은 건강, 가족, 재물 쪽에서 마무리 정리, 새로운 계획의 씨앗을 준비하기 딱 좋습니다. 올해 하반기의 큰 흐름은 초반엔 정서의 깊은 흔들림, 중반엔 관계와 선택의 시험, 후반엔 정리와 재정비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내 안의 리듬을 조율하고 작은 기회와 관계를 소홀히 넘기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잠깐 숨을 고르고 내가 원하는 방향을 다시 바라보세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운세라는 건 단순히 띠나 출생연도로만 모든 걸 단정할 순 없습니다. 성별, 양력, 음력, 생일, 태어난 시간, 그리고 이름의 한자까지 함께 고려해야 더 정밀한 해석이 가능하죠. 오늘 드린 흐름은 1962년생 호랑이띠를 중심으로 살펴본 참고용 분석입니다. 개인 사주에 따라 체감하는 운세는 다를 수 있으니 마음의 나침반처럼 가볍게 들어주세요. 마음속으로 꼭 이루고 싶은 소원 하나쯤 품고 계신가요? 댓글로 조심스럽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 제가 매일 아침 하나하나 읽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세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을 2번 톡톡 눌러주세요. 그 사소한 행동이 기운이 되고 믿음이 되어 좋은 복으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감정이 복이 되어 돌아오길, 마음이 무거운 날엔 하늘이 가볍게 감싸주길,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